단점이라고 말하면 에스컬레이터 단점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고, 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명마 렌트카라고 해서 렌트카 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현철이라고 합니다. 37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차량이죠. 첫 번째는 718 스파이더. 예, 728 스파이더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그 광진구 남녀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또 오랜만에 또 자동차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특별하다면 특별한 차인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ESV 롱보디 버전 차량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일단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인데, 일단은 뭐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연식이라든지. 예, 지금 이거는 2020년식, 23년형의 2020년 10월에 이제 등록한 차량인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차량이 국내에 정말 뭐 많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대기 순서가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슈들도 있었고 굉장히 길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다 받은 차량인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이 검정색이고 안에 베이지 시트로 돼 있는 옵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정말 운 좋게 저희가 이제 개탈 수 있었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 5세대 예. 2023년형 네. 그렇죠. 6000cc의 6.2 ESV 스포츠 플래티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은 사실 뭐 기성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에 있는 실내 가죽 상태 이런 것들이 선택 옵션이고, 이 에스컬레이터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관적으로는 더 튜닝할 것들은 없는데 안에 의전 시트라고 해서 2열 시트를 약간 리무진 시트 같은 걸로 개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차피 정식 캐딜락에서는 하지는 않고 외부 이제 업체에서 시트 교환 작업, 이제 카니발 리무진처럼 그렇게 교환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 이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3월 달이니까요.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뭐 렌트카 차량이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귀빈 여러분들이 좀 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뭐 하이 클래스의 연예인분들이 뭐 출장이나 일정이 있을 때 이렇게 대여해 가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연식은 그러면 2023년식이네요. 2023년형인 거고 등록은 2022년 10월에 등록했습니다. 10월에 정식 차량이고, 네, 정식 출고 차량이고, 원래 지금 ESV 같은 경우에는 4세대가 병행 수입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세대 ESV 차량도 많이 타봤었고 한동안 가지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5세대를 딱 보고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식 그 수입 차량인데, 이 차량 구매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했던 부분이 작년 4월 달에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쉐보레의 서버밴이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서버밴 롱바디 버전인 차량을 미국에서 이제 운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랑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차량인데 라이트라든지 외관만 다 다른 거예요, 브랜드랑. 그리고 GMC의 유콘 디날리 이런 식으로 차가 모두 다 같은 차량인데 그 차를 딱 타보고 3열까지 앉아봤을 때 이 정도 공간이고 이 정도 승차감에 부분이면 에스컬레이터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다녀오고 난 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캐딜락을 보러 갔는데 정말 차량이 너무 괜찮아서 굳이 내가 병행 수입으로 가져오지 않고 정식 출고를 해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 기간은 지금 3월이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키로수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13,0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차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차를 몇천 킬로 탔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거의 한 3,000-4,000km는 제가 탔다고 보시면 3, 됩니다. 4천 킬로, 예. 한 4천 킬로 정도는 내가 예. 탔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예. 당시에는 좀 어떠셨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이슈들이 많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다른 쿼터를 넣어놨던 분한테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조금 제가 지어드리고 이제 차량 받아올 수 있었고 그 차량 받으면서도 안에 있는 실내 색상 때문에 원래 되게 루즈하게 오래 걸릴 뻔했는데 저희 이제 담당해 주시는 딜러분이 부장님이셨고 판매왕이셨어요, 캐딜락에서. 네, 그래서 어느 지점이다 말씀드리면 뭐 강남 뭐 어디 지점에 부장님이셨는데 그 부장님께서 좀 빠르게 커트를 당겨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좀 빨리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빨리 되고. 받으면 몇 킬로? 그때 당시에 원래 기본이 1년이었는데 저는 한 4개월 만에 받았어요. 4개월 예. 정도.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 피를 주고 커터를 당겼는데 당겨서, 그 커터 당겼던 거를 부장님이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어요. 써주셔서. 예, 일주일에 한 2번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매한 이유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혹시 그렇다면 이 차 사기 전에 뭐 다른 거 차는 뭐 고민을 전혀 안 하셨네,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롱바디 같은 경우에 고민을 했었을 때 어떤 거랑 고민 많이 했냐면 벤츠 S클래스 450 롱바디랑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450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렌트업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인기도 좋고 S클래스 편안하게 좋은데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이 ASV 롱바디 버전들은 정말 운전기사가 있다든지 큰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차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 상품성을 봤을 때는 S클래스가 더 많이 이제 원활하게 돕니다. 그래서 상품성이라든지 회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S클래스가 더 좋은데 에스컬레이터 ESV가 남자들의 로망, 아메리칸 V8, VA 그게 너무 멋스러워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사보고 싶은 차량이라서 에스컬레이터를 구매하게 됐고 경쟁 모델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S클래스를 봤었습니다. S클래스를. 예. 야, 지금 엔카를 잘 보고 있는데 6.2도 있고 6.2 ESV도 있는데 아마 이제 ESV가 롱바디겠죠? 예, 롱바디 버전이죠. 그렇죠. 그냥 일반은 뭐 잘 안 보셨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기왕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세대가 너무 좋은 게 4세대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개량이 있었던 게 이거에 대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경쟁 모델이라는 게 링컨 내비게이터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블랙 라벨이 아니고 리저브라는 모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리저브 모델은 탑 모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블랙 라벨이 제일 좋은 모델인데 에스컬레이터는 5세대가 국내에 수입하는 이 차량들은 안에 옵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숏바디랑 롱바디랑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5세대 같은 경우에 뒤에 휠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숏바디는 뒤쪽이 만약에 앞 타이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면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에서 끝나는데 5세대는 롱바디에 맞게끔 프레임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레임으로 숏바디도 만들고 롱바디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단차가 있으면 차가 크게 되게 뒤뚱뒤뚱 거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베이스에 맞게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는 주행할 때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이 차가 그렇다고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내비게이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자극을 줬고 5세대가 굉장히 뭐 성능도 좋고 안에 전자장비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ESV 중에서도 보면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늄이 좀 있고 이건 또 스포츠 플래티늄이잖아요. 스포츠 플래티늄을 좀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전면으로 보시면은 이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공간들이 다 블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세대도 맨 끝에 버전들이 이렇게 스포츠 에디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정말 큰 차인데 크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차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문화들도 이제는 이런 스포츠 에디션이다 무슨 에디션이라도 해서 이렇게 크롬 부분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에 4세대도 나왔지만 이 5세대가 이 크롬이 없어지면서 좀 더 저는 멋있게 느껴졌고 이게 정말 약간 젊은 감성과 확실한 포스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차량 금액이죠. 이 차량 금액은 좀 어떻게 되나요? 숏보디 버전 같은 경우에는 1억 5,500만 원 정도 가량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롱베이스 버전이 한 1,000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그래서 1억 6,550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주님도 그에 합당하게 신차를 뽑으신 거기 때문에 예. 피는 한 얼마 정도 주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요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예. 큰 비용은 들지 않았던 걸로. 큰 비용은 들지 않았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죠. 이거 보험료가 사실 뭐 넘어가야 될 문제죠. 이거는 그냥 뭐 배기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차량 금액에 따라서 좀 많은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는데 운전 경험이 많은 분들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 40대 가장분들이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 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배기량이랑 차값에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뭐 소소한 부분이다. 예.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이거 가솔린이죠? 예, 가솔린 6.2리터고요. 예. 그리고 V8입니다. 그리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급류 세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류 같은 경우에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자연 흡기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고급류를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득 넣으면 얼마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주유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80리터가 들어간다, 100리터가 들어간다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100리터까지 다 넣어본 적은 없고 기본 뭐 80리터에서 9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4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뭐 고급류가 뭐 좀 더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은 뭐 16만 원, 17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야, 그 정도 넣으면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평균 실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도로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말고 하이웨이 코스 말고 그냥 일반 그 실주행을 했을 때 보면은 트랙 컴퓨터에 나오는 게 한 4km, 뭐 4.5,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고속으로 한번 달리다 보면은 이게 V8기통이 아니고 V4기통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나름 뭐 8, 9km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더 내고 RPM을 더 쓰더라도 주행거리 뭐 10까지 찍히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비슷한데 중요한 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떻게 보면은 3.5 가솔린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랑 어떻게 보면 비교 선상은 아닌데 예, 연비는 비슷한 거죠. 예. 연비만 봤을 때는 네. 그러네요. 예. 또 그런 게 또 있고 그렇다면은 가득 넣으면은 몇백 킬로 계산 해본 적 있나요? 솔직히 계산 못 해봤어요. 넘어갈게요. 네. 네. 다 넣어서 다 끝날 때까지 타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전에 다 이렇게 그죠, 네. 네, 영업이 나가지고 네네. 자, 좋진 않다. 예. 좋진 않다. 예.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이제 차주님, 네. 외관 디자인 차주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G바겐의 그 각진 프레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즈가 다르니까. 근데 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이 풀 사이즈의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떠한 타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라리의 포스를 능가하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네. 가끔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억 6,500이라는 비용을 네네. 주고 구매를 했지만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스럽기도 하고 이게 미국 문화구나 이런 거 역시도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관은 아주 그냥 뭐 아주 대만족스럽다. 뒷부분도 그렇고. 예. 자, 실내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실내 디자인 좀 어떠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량을 열다 보면 밑에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원이 이제 이 오르다라는 뜻이어서 사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사이드 스텝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정색 그 통 프레임 바디에 이제 저희가 안에 실내 베이지 시트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옵션들 그리고 이게 이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명품 가방의 안쪽 안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이렇게 안 묻히고 있는데 조금씩 오염되고 있는 게 가면 갈수록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3.8인치 QLED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가 너무 만족되는 게 뭐냐면 이게 LG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쿨링 기능도 있는데 냉장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고서는 냉장 기능을 하면 설얼음이 살짝 얼 정도로 정말 냉장고 기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뭐 어떨지는 몰랐는데 4세대 대비해서 봤을 때 뭐 굉장히 훌륭하고 내비게이션도 형광증상 뭐 내비게이션인가? 예, 그 내비게이션도 같이 연동도 되고 뭐 허드 같은 것도 저렇게 붙어 있어서 HID 같은 것도 붙어 있어서 주행하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기능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오토로 돼 있긴 한데 차에서 주행을 하고 내릴 때 보면 이게 에어쇼바라서 이제 차체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나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쪽에 차량을 올리는 거 낮추는 거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말 높게 올리면은 버스 아저씨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네, 하나 더 추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 헤드룸 요쪽 위에 네. 예, 시트 위에도 그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총 스피커가 삼성에서 개발한 네. AKG라는 스피커가 36개가 총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만 카돈으로 인수했던 삼성이 만들어진 이 스피커다 보니까는 정말 이거는 진짜 뭐 음질이나 이런 거 조금 이따 주행을 한번 해보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궁금하거든요. 예. 이 차를 이제 받고 나서 네. 시운전을 딱 하셨을 때 좀 네. 어떠셨는지. 네. 차량을 이제 새 거로 구입해 본 적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없어요.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하고 중고를 산다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가격 대칭이 빠지는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차량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싼 고가의 차량을 새 걸로 이제 구매해 본 적은 단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봤을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내려가서 이 차 받고 나서 같이 기름 넣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얼마나 실리는지도 보고 차에. 예,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도 네.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 트렁크를. 그리고 뭐 성능적 트렁크도 저기 누르구나. 네.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비싼 값어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또 바로 드셨을까요? 네네.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차를 한 대 사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내 와이프, 우리 애기들을 태우고, 정말 좋은 차를 한 대 딱 타고서는 온천 사우나도 가고, 소고갈비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남자들 중에, 가장을 가진 남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차를 타고 그런 경험을 몇 번이고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어디를 가더라도, 캠핑을 가더라도, 아니면 장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너무 만족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사람들도 되게 좀 신기하게 쳐다보고, 연예인 탔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타고 있는 가족들도 같이 이 한 공간에서 이 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게 너무나도 편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이게 것 지금 같습니다. 7인승이잖아요. 이게 7인승입니다. 네. 뒤에는 그냥 트렁크 공간인 거고. 네, 이 트렁크 이야. 공간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이제 버튼으로 조작을 해서 이제 시트를 넘긴다든지 뭐 저런 식으로 시트를 앞에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야. 이 뒤에도 이렇게 해서 시트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튼 하나로 캠핑 갔을 때도 편안하게 다 같이 이렇게 쉴 수가 있고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올릴 때도 뭐, 설마 예. 되나요? 2열 같은 경우에 저렇게까지 완전 되고 저거는 이제 앞으로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네, 그리고 뒤에 3열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3열은 또 되네 네, 이렇게. 3열만 이렇게 되고. 이야, 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리고 뒤에 네네. 트렁크도 네. 스피커 이 라인부터 해가지고 저기도 다 그러니까요.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좋고. AKG. 그리고 남자한테 제일 좋은 건 여기 이 수납 공간, 여기 비싼 또. 거 같은 거 좀 네. 이렇게 한 500만 원짜리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 딱 쓰면 너무 좋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캐딜락 CTSV, ATSV 몇 번 찍었는데 네. 가운데 부분에 그 터치하니까 네. 그거 나오더라도 쓰는 그죠? 거예요. 그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지가 참 잘 되는 것 근데 같고. 이 차도 가운데 보고 그런 게 좀 약간 아까 그냥 트렁크에만 있습니다. 트렁크에만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가 좋다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우와, 넓은 뭐야, 공간도 이거. 있겠지만 이야. 강아지를 넣어놓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트렁크다 보니까 강아지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고, 캠핑하다 보면 뒤에 의자 넘겨놓고 여기로 잠깐 이제 바람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잘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대박. 자, 에스컬레이터도 뽑기운이 존재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다 보고 기계다 보니까는 문제나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딱히. 이제 좀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브레이크요? 예, 브레이크 성능이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크고 기본 이제 중량 자체가 2.7톤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몇 명만 성인만 타도 3톤이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브레이크 성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튜닝한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너무 이 순양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직 튜닝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이 운전석 시트의 착자감은 뭐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아까 물론 이제 뭐 마사지나 그런 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또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베이지 시트에서 주는 그런 따뜻하고 순결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도 있지만 이 시트가 뒤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뒤쪽에서 시트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도 네.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회장님 소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하고,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이번 5세대에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오랫동안 운전하더라도 피로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없겠죠? 다 어떤 체형이든 다 편하죠. 근데 이 롱바디다 보니까 차가 커서 저는 뭐 어떤 체형이 힘들다 이거보다는 차가 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그마한 골목이나 이런 데가 어렵겠지, 뭐 어떤 체형이 힘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페라리나 아니면 네네. 뭐 슈퍼카처럼 타기 어렵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덩치 크건 작건 그거에 맞게끔 다 운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떤가요? 시트 포지션은 솔직히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본넷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네. 밑에 지하 주차장 이런 거 내려갈 때 좀 부담스럽고 겁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가 뭐 범벅 긁히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봤고 그랬는데 그거는 부담스럽긴 한데 시트 포지션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그런 높낮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일반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시트에 앉으면 웬만한 버스 기사님이랑 거의 눈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컬리넌을 타본 적이 있었는데 컬리넌을 운전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약간 되게 광활하게 뭔가 약간 지배하는 느낌? 아, 오늘 막 상남자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그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자, 그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이죠. 이 핸들.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네. 좋습니다. 좋다. 네,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UV 3열까지 있는 SUV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말을 잘 들리게 해주는 버튼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키면 1열에서 3열까지 스피커로 전달돼서 말 같은 걸 좀 더 잘할 수 야, 있고. 대박이네요, 이거.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건 여기 ACC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차가 ACC가 정말 별로예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ACC라면 반절 지금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되긴 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가 되긴 되는데 그냥 안 쓰니 못한 그런, 예. 어떤 면에서? 굳이 뭐 이렇게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보면 자율주행 레벨 3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이게 나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모델인데 뭐 보면 줄을 물고 가거나 커브 돌거나 이런 거 절대 아무것도 못 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ACC 수준인데 그것도 그렇게 영린하게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느꼈을 때 만족하면서 이 차를 여기에다 맞물려도 되겠다. 이 어떻게 보면 전자장비에 맞물려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무게감은 좀 어떤가? 핸들의 무게가 돌렸을 때. 핸들의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무겁거나 그렇진 않고, 또 그렇게 너무 가볍지도 않고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네. 이것도 스포츠 모드 따로 있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좀 더 묵직해지죠. 예, 묵직히 좀 이따 주행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때요? 그 회전 반경이 너무 부드럽거나 잘 들어간다는 건 좀 거짓말 같아요. 근데 이 유턴을 했을 때 이제 차체가 거의 6m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한 번 돌고 다시 이제 유턴해서, 아니 살짝 턴해서 다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구형 G바겐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신형 G바겐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유턴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아쉽다. 네. 차가 길다 보니.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자, 버튼도 이제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네. 일단 운전석 창문 쪽은
차주님께서 손을 딱 얹었을 때 차 정위치 잘 있다라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요즘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고 오. 그리고 이게 뭐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다 존재를 하고요. 문 열고 닫고 락을 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백미러 조절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 잘 들어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궁금하죠? 네. 통풍 사실 국산차는 정말 좋잖아요. 네. 수입차, 2차, S클래스 통풍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오,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타보면서 느꼈던 게 아직 완전 한여름까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나쁘진 않다. 꽤 쓸만했다. 쓸만했다. 네. 자 그다음에 핸들 쪽으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 위치나 편의성은 딱히 특이사항이 좀 없을까요? 핸들에서 넘어갔을 때 특이성은 뭐냐면 원래는 칼럼식 기아라고 해가지고 벤츠처럼 여기에 원래 기아 방식이 있었어요. 이전 그 4세대 모델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BMW처럼 ZF처럼 비션처럼 이렇게 여기 되어 있고 이게 지금 10단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보면서 그 기아비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이 차량의 배경인 미국이나 이런 데 광활한 이제 사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신호등 없이 광활하게 운전할 수 있는 곳에선 두터운 토크가 나오거든요. 주행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환경이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좀 안 맞히지만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와 어떻게 보면 근간과 시대 그리고 이 개발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10단 미션인데 토크가 그렇게 세지는 또 않아요. 얘네가 60토크거든요. 그리고 620마력인데 뭐 한 600마력 될 수도 있는데 420마력밖에 안 돼요, 얘네가. 근데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차가 빠르게 막 움직이고 막 AMG처럼 움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5세대 모델에서 원래는 기대했던 많은 애호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이제 매니아들이 EV가 나온다는 소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호환을 해서 연비도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거를 개선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캐딜락 V라는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게 680마력 정도 되는 모델이라서 일부러 그거에 대한 에너지 농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력을 그렇게 높인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계기판이죠. 계기판 일단 지금 화면에 꺼져 있는데 살짝만 좀 켜주신다면 계기판 시인성 네네. 이거 혹시 시도 끄고 혹시 좀 할 수 있나요? 시동 끄고요? 네, 시도 끄고 그냥 불만 들어오게끔 가능한가요? 이게 네. 자, 이 모니터, 이 계기판이죠. 이 계기판에 있던 편의성. 네. 그래서 좀 어떤가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뭐 HUD 이렇게 밝히는 거 높이 조절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AK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차 S클래스나 마이바 이런 거, 뭐 벤틀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옵션들은 이제 밤에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빛 많이 없는 장거리를 운전할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게 좋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지도도 바로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이야, 좋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티맥 기반인가요? 티맥 기반은 또 따로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안드로이드 오토인가요? 예, 안드로이드 오토 형식의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럼 구글 지도예요? 이거 뭐? 예, 이거는 그냥 여기 내비게이션인데 여기 내비게이션도 나름 굉장히 쓸만합니다. 맞아요. 예, 내비게이션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것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카플레이도 다 무선이죠. 예, 무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모니터도 예. 좀 괜찮네. 네, 편의성이. 모니터도 굉장히 UI 라든지. 괜찮고 LG 거가 이제 커브드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편안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인데요. 예. 공조기 특이 사항이 좀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뭐 이제 보시면은 뭐 에어컨 때문에 기본 세팅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쓰면서 불편함은 없었어서 예, 굳이 뭐 이슈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모 위치나 편의성은 다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 예. 자, 그다음에 수납 공간이죠. 이런 1열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컵홀더 쪽. 네. 그다음에 이런 뭐 가운데 냉장고가 여기 있네요, 가운데. 네, 가운데 아,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500cc 정도 되는 음료수 같은 게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게 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뭐 편의성에 있어서 저기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없습니다. 충분히 없고. 그렇게 크게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미국 차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 큰 차체에서 어떻게 보면 냉장고라든지 저런 것들 근데 레인지로버 이런 것들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캐딜락 이런 신형들은 냉장고가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뭐 스피커도 너무 좋고 근데 정말 가성비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차라서 굳이 저는 제가 뭐 이거 매니아는 아닌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사주님 물론 아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예.
센터 서스펜션 뭐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느낌이라 보면 될까요? 별로 감흥이 없고 이런 차 안 좋아하시면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차다 보고 그거에 맞춰져 있는 배경이나 아까 전에 근간을 말씀드린 대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호등 없는 진짜 광활한 그런 도로를 달렸던 차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져 있는 차기 때문에 근데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이전 4세대 대비해서 5세대가 에어쇼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디도 롱바디에 맞게끔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레인지로버의 사막의 롤스로이스 같다 이런 수식어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S 클래스보다 살짝 부족하면 부족하다. 뭐 근데 SUV로 어떻게 보면 어른 성인 7명이 타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태운 상태로 가기에는 너무 훌륭한 차라고 너무 보여집니다. 훌륭한 차다. 예. 야, 뒷자리 승차감 서스펜션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타보시니까 뒷자리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뒷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뒤쪽에 보면 시트 이제 그 의전 시트로 많이 그 개조를 하세요. 네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차량은 아닌데 뒷자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3열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3열은 180, 제가 182에서 3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110 정도 가까이 되는 네. 중량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3열이 타더라도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운행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컴플레인 같은 거는 한 번도 타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네. 야, 그 정도로 뛰어나다. 자, 가속력이죠. 네. 이 차의 가속력. 차주님께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그거는 별로죠. 가속력 별로다. 그건 진짜 별로입니다. 가속력. 가속력은 별로고 뭐 다른 유튜브 업체에서 이제 업체에서 봤을 때는 뭐 6초가 나오니 7초가 나오니 하는데 의미 없는 수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가속력 내가 봤을 때도 별로다. 예.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예.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좀 있으신지? 옴니 배경적인 부분이 꿈이라고 기준을 둔다면 네. 굳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한 170에서 180 정도. 110, 180. 예.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 어떠셨어요? 당연히 뭐 이제 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는데 네. 그냥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차가 이제 2.9톤이잖아, 2.7톤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V8에 6,200cc니까 420마력이라고 할지언정 고속으로 한번 이렇게 속도를 꿈속에서 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세단처럼 안정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한 번씩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피지컬을 갖고 있고 이만한 덩치에서 그런 파워가 나온다는 거 좀 놀라운 거죠. 그럼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 부터는 조금 그런 불안감을 좀 느꼈다 보면 될까요? 130, 140까지 정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쵸, 그쵸.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코너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2열에 차가 크다 보니까 롤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롤링이라든지 이 차 2열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약간 불안해 하더라고요. 자, 제동력인데 제동력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예. 아쉽다. 굉장히 굳이 단점이라고 말하면 에스컬레이터 단점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비가 일단 너무 안 연비. 좋고요. 연비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세 번째는 장단점과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장단점인데요. 이거는 너무 큰 차체입니다. 아, 너무 큰 차체가 포스라든지 내가 원하는 이런 어깨라든지 가슴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웅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큰 차체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한 골목이라든지 낮은 주차장 이런 데 갈 땐 되게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게. 예, 이게 장단점 같이 뽑히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쭉쭉 밀린다 보면 되네요. 그냥 뭔가 이렇게 조금 그쵸 이제 고기를 자를 때 칼이 싹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조금 약간 계속 예 코너링이죠. 코너링. 이 차의 코너링. 그리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네. 것 같다. 아무래도 뭐 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크다 미국의 보니까. 배경처럼 네 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아까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 10단 미션에 예, 둔턱은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팍팍 치는 그런 건 없어요. BMW M이라든지 AMG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들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차들에 비해서 탄력 있게 주행하는 그런 건 없는데 이 차의 세팅에 맞게끔 그냥 6m 가까이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두터운 토크로 단계적으로 쭉쭉 밀어주는 게 이제 고속으로 달릴수록 그걸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타보고 이 차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예. 자, 그 다음에는 뭐 그거 외에는 뭐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 거는 뭐 크게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뭐 테스트해서 할 정도로 자동차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굳이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죠. 이거는 모드가 좀 어떤 모드가 좀 있을까요? 좀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 이쪽 반대로 오시죠. 아,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넘어가서. 자, 문이 안 열립니다. 아, 예, 이제 문이 좀 열리네요. 자, 한번 좀 앉아보겠습니다. 예. 자, 향토. 좋네요. 일단은, 착자가 너무 좋은데요. 자, 모드별 변화. 네. 뭐가 좀 있으신지. 보시면은 여기 옆에 옆에 있어요? 네, 투어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제 오프로드, 이거는 SUV다 보니까 오프로드 산 네. 같은데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뒤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캠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트레일 같은 거를 끌기도 네. 합니다. 이제 요트라든지 보트, 트레일도 끌고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5개 정도 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있고, 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되면 모니터가 살짝 작아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러네.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반적인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다닐 때는 AR 카메라라고 해서 증강현실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놓고 다니면 이야.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모니터에 나오는 게 이제 시트 이제 옵션을 16가지 방향으로 이 시트를 조절을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마사지 이런 것도 다 되고, 1열은 이제 시트에 뭐 당연히 뭐 열선이나 뭐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안마 시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2열은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금전적인 여유가 좀 생긴다면 2열은 제가 좀 의전 시트를 좀 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이쪽 냉장고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USB 단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20V 플러그 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드라이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냉장고 기능으로 단계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쿨링이고 2단계는 냉장입니다. 냉장. 네, 그래서 여기 안에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이. 이야, 뜨거운 거는요? 뜨거운 건 안 되고요. 뜨거운 건 안 되고 네, 시원한 뭐, 것만. 네, 뭐 뜨거운 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네. 이 미국 차에 어떻게 보면 전면 특허인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거울로도 쓰지만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 3열까지 타버리면 머리 때문에 미러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 카메라를 연결을 좋다.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와.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네네. 이게 다 알칸트라예요. 그래서 네네. 고성능 차나 진짜 럭셔리 카에들만 들어가는 알칸트라가 진짜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하체감을 주고 이 정도의 포스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를 주기 때문에 코너랑 다른 퍼포먼스적인 건 조금은 포기하자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3열까지 머리 위에 이 스피커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퍼포먼스, 브레이크,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개선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열 이 시트가 네. 이쪽 뒤에 있는 이 모니터가 모니터가 있어요. 각도 조절이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뒷자리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각도 조절해 가면서 이 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도 편안하게 또 쓸 수가 이야. 있고, 조절 안 되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이 차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네. 좋아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애 둘 키우는 가장으로서 네. 야, 정말 좋습니다. 우리 광남님이 네네. 만약에 지금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사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이용을 네. 하고 계시지만, 뭐 이거 카니발보다는 나는 조금 더 클래스 있고 내가 좀 어디 가더라도 장기 출장이라든지 어디 가더라도 위풍당당하게 조금 대우받고 싶고 그런 차를 원해. 그런다고 하시면 뭐 GLS도 있고 X7도 있을 수도 있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장거리까지 주행을 해보면 연비도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 7 정도 연비 평균으로 잡힌다고 보면 이 정도 차량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이죠. 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4세대보다 5세대가 좀 더 조용해요. 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인증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차가 4세대보다도 5세대가 지금 조금 많이 조용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V8기 통해서 오는 그 단단함과 그 묵직한 매력은 아직 존재한다. 존재한다. 예.
자, 스피커는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고 네. 실내 사이즈도 3열 등받이 각도 다 되죠? 예, 뭐, 그 기본적인 건 되는데 요거를 또 외부 업체에서 음. 조금 더 각도를 늦출 수 있게끔 또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 개량도 가능하고. 개량도 가능하다. 네, 하지만 순정은 조금 서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 아쉽죠 그게. 조금 네. 아쉽다. 다만 4세대에 비해서 3열이 굉장히 편하다. 자세히 네. 비해서.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네.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차로 인해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 굳이 그렇게 비싼 돈 1억 얼마를 들여가며 그냥 뭐 사람들 뭐 카니발 사람들 못 타는 거 아니잖아. 카니발에도 의전 시트 할 수 있잖아.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래도 어찌 됐건 자동차 모델들이 딱 하는 그 제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거든요.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벤츠는 S클래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스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뭐 팬텀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캐딜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기함은 에스컬레이터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막 너무 다른 차량들 고급 차량들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도 않았고 요 정도의 이런 편의 사항들을 갖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한 퀄리티를 갖고 있고 이런 정말 멋있는 디자인에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여기 덕지덕지 스웨이드에 이 비용으로 만약에 S클래스 350D 뭐 이런 걸 사게 되면 절대 꿈꿀 수 없습니다. 뭐 냉장고도 그렇고 뭐 그렇죠. 진짜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여기에서 예 아버지 음료수 드세요 딱 하나 빼드리면 뭔가 그게 뭐 뿌듯하죠. 받은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준 저는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 정도가 장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네. 그럼 반대로 아까 단점 3가지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제조사의 아쉬운 점도 뭐 브레이크라든지 다 그런 부분에 그렇죠. 포함이 된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후회되는 게 있나요? 뭐 후회되는 거 아까 단점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점도 이전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에 이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그냥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중요한 게 이 차를 전 세계에서 저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뭐 셀럽들 보면은 뭐 박세리 같은 분들, 김연경 같은 분들, 아니면 뭐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뭐 탁재훈 씨 뭐 이런 분들, 뭐 안재욱 씨 이런 사람들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이 차량들을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만의 이유들과 그 존재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연비나 뭐 단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이 차량을 갖고 있는 포스와 배경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소소하다. 소소하다. 자, 보증계 내 수리하신 거 차량 다 구매를 하시면서 혹시 뭐 서비스센터 가셨는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네.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캐딜락 서비스센터 생소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고 기존에 뭐 타보셨던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캐딜락 서비스센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캐딜락 서비스 센터가 진짜 저도 놀란 게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차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서 제가 많이는 안 가봤는데 이게 저도 이게 에피소드는 에피소드인데 네네. 분당 캐딜락 그 AS 하는데 서비스 센터를 갔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외진데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이제 기본 집 같은 걸 이제 개조해서 만들 정도로 되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거기 직원들의 응대가 거기 계시는 인포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말 더 비싼 고퀄리티의 프리미엄 브랜드 분들보다 더 감사하게 서비스를 하고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딱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외관만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외관이나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오래돼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왜소한 거죠. 와, 어떻게 캐딜락의 AS가 이렇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독일 3사라든지 포르쉐 뭐 벤틀리 이런 거 이용했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황당하다 하실 정도가인데 저도 그랬는데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캐딜락.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다 워런티라든지 뭐 그 소모품은 다 교환을 해주죠. 예, 당연히 해주는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차가 무겁다 보니까 4세대 모델들은 서스펜션 이슈랑요 브레이크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뭐
뭐 오늘도 아는 지인분이 이제 4세대 모델 롱바디 타고 계시는데 네.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냉각수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랑 좀 그런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 트레인에서 오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년에 5년인가? 이게 소모품은 소모품 뭐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안 알아보고 살 아, 정도로 그냥 안 알아보고. 그냥 뭐 디자인만 보고 디자인. 샀습니다. 자, 이게 서비스 센터가 이게 서울에 많이 있긴 한가 분당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 예, 전국에 제가 보기에는 뭐 5-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군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좀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차주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적어도 월 이 정도는 벌어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박스터 스파이더를 말씀드렸을 때 월에 1,000만 원 정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 차는요? 이거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ES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배기량과 많은 어떻게 보면 극강의 연비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이제 뭐 한번 세차장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 그리고 일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이게 1.5 금액을 받습니다. 2배나. 네. 그래서 뭐 1시간에 다른 거 3,000원이거나 4,000원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솔직히 뭐 8,000원까지 조금 오반데 한 5-6,000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면 딴 데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1.5배나 2배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인이나 법인들이 많이 이 차를 구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1,500 이상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냐. 포르쉐보다 더 비싸게. 차값은 포르쉐보다 싼데 유지비는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줘야 같다. 네. 이거 맞다. 이런 뭐 소모품 비용들 있잖아요. 예. 오일이라든지 예. 뭐 기타 등등등. 네. 지금 현재는 그냥 돈 안 내고 다 무료로 예. 주잖아요. 예. 거기 영수증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예. 금액 적혀져 있잖아요. 혹시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 부품이나 소모품 얘기가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미국 차들이 부품이 정말 비싸요. 그쵸. 그 가구로 정말 비싼데 궁금해요. 뒤쪽에 보면 트렁크에 스피커가 기스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말 탑 연예인이 제 차를 한 달 정도 대여해서 탄 적이 있었는데 스피커 쪽에 이제 오염이 되면서 기스가 나고 약간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 스피커를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케이스만 바꾸는 거였거든요. 네. 커버만. 네. 근데 그게 한 돈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우와. 그게 여기에 이제 영수증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굳이 안 보셔도 예,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래도 와, 이거 100만 아무튼, 원. 예, 그래서 굉장히 와. 놀랬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뭐 쉽게 유지. 뭐 오일 값도 비싸겠네, 그렇죠? 오일 값이야 뭐 그런 거는 뭐 오일료도 그렇게 뭐- 크진 않은데 네. 어차피 뭐 리터가 높다고 해서 뭐 한 리터 뭐 한 통 더 두 통 더 들어가는 거라서 예. 비싸. 하지만 스피커 정도. 스피커 커버가 뭐 100만 원 돈 해가지고 많이 놀랬죠. 자, 그다음에 고질병이나 결합 장고장인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아직까지는 없고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시동을 끄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에어 빠지는 소리가 칙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타고 있다가 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대화 강화 모드 켜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열에서 안 들리면 여기에서 스피커로 해서 뒤에 3열로 전달을 하는 거죠. 와. 네, 하는 거고 이걸 끄면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문을 열게 되면 네. 이게 자동차가 서스펜션이 낮춰집니다. 알아서. 예, 알아서 낮춰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편한 뭐. 것 같다. 예.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잡소리는 없지만 풍절음 좀 있다. 예, 풍절음은 아무래도 고속으로 갈수록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속도 몇 정도에 들린다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110에서 한 12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서부터. 이게 뭐 카페 내에서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커뮤니티라든지? 근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뭐 벤츠 E클래스나 5 시리즈처럼 많이 타는 차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이슈가 막 두드러지거나 부각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냥 뭐 다들 막 엄청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많이 보편화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에스컬레이터 롱바디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모델, 이 신형 모델을 동네에서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 타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탔거나 정말 좀 놀라세요. 그러니까 확신한 의전이나 아니면은 좀 고위 귀빈들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경호 차량으로 딱 맞는 차량이잖아요. 캐딜락 네. 에스컬레이터가 미국 대통령도 타는 차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시각도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족들 태워서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은 정말 좀 새롭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하차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하차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굉장히 됩니다. 크다. 다 쳐다본다. 다 쳐다본다. 그 어깨가 들썩들썩한다. 그러니까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예. 예, 차주님 타시면서 내렸는데 연예인이 아니어서 좀 실망. 제가 이제 외모가 이제 네. 아메리칸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딱 얼굴을 어떻다 보여드리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차에서 딱 보여지는 느낌이랑 너무 어울려서 포르쉐보다는 이게 이 차가 정말 너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들 많이 하셔서 뭐 그게 아무래도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롱바디 5세대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전에 박스 스파이더처럼 정말 독특하고 우리가 구매하기 어려운 차들 있잖아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걸려야 되는 병행 맞아요.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비용이 비싸서 부담되는 것들의 차량들 이 명마 렌트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매하기 어렵고 힘든 차 이용할 수 있는 렌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차를 게러지에다 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이용을 하고 안 탈 때는 그 많은 비용이라든지 이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약간 크면 클수록 약간 요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주차장 같은 데에서 주차비도 많이 들지 근데 내가 안 탈 때도 많아.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요트도 여름이나 봄 이럴 땐 타는데 한겨울에 또 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게 힘들고.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가족들과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이나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기업에서 많이 쓰시거든요. 기업에서 의전으로. 그래서 이런 차 딱 가지고 나가서 한번 이런 렌트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이 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냐.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앞부분 튀어나오나요? 앞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옵니다. 많이 좀 튀어나와요? 약간 이 차 차주로서 약간 어깨 들썩들썩도 한데 약간 민망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아, 민망할 정도로. 네. 네. 하지만 뭐 어쩔 한 수 없죠. 30cm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0cm. 예.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언을 좀 해준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똑같이 뭐 롱바디 추천을 해주시겠죠, 당연히. 무조건 롱바지입니다. 무조건 롱바디. 예. 지금도 한 1년 4개월? 지금 빨리 바뀌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8개월. 예.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거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경쟁 차종인데 이 차 경쟁 차종이 타오? 쉐보레 타오? 쉐보레 타오는 같은 모델인데 금액적인 걸로 비교 선상은 아닐 것 아니죠. 같고 맞아. 다른 타 회사가 링컨 레비게이터라는 차가 있는데 아까 링컨 레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보디 모델이고 이건 롱보디 롱보디. 모델이라서 없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크게는 지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병행 수입으로 되는 링컨 레비게이터가 롱보디 모델들이 있어요. L이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차량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좋기는 한데 그거는 3.5L의 V6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랩터라는 차량을 만들었던 엔진을 똑같이 같이 쓰고 있고 똑같은 바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솔직히 저는 비교 선상은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자, 이런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말씀. 아,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네. 이 차 추천 못한다. 뭐 이제 운전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큰 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차에 대해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죠. 뭐 캠리 이런 거 타시고 도요타 이런 캠리 연비 좋고 주차 편하고 이런 혜택들이 많은 차들을 타시는 분들한테 뭐 월에 뭐 연비 4, 5 찍히고 막 어떻게 보면 막 그렇고 주차장 갔는데 주차 안 되고 뭐 2배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 권해드리긴 좀 그렇죠.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네. 어떤 걸까요?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모든 차가 저한테는 추억이고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랑 함께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성공을 하면 가족들이랑 부모님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차에 태우고 멋있는 차에 태우고 외식도 하고 같이 목욕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걸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차라고 보거든요. 포르쉐 2인승으로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안 되거든요.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이 차를 5점 줄 것 같아요. 만점. 예. 야, 단점이 물론 아까 큰 게 3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장점이 다 덮어버린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차가 없어졌고 돈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 과연 이 차 또 사나요? 샀을 때 대비해서 지금 차량들 금액들이 좀 많이 빠지고 네, 현재 기준에서. 예, 현재 기준에서
아 근데 이거 다시 살 것 같아요 이거. 이야, 지금 네. 전에 718 찍을 때는 다시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아 그때는 이제 돈 좀 더 있으면 이제 우라칸 사고 우라칸 싶었는데 하나였는데 이 차는 이거는 야, 이 차는 그래도 한번 또 사고 싶다. 예. 그 그러니까 정도로, 제가 네, 이 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는데요. 예.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롱 베이스 모델을 말고 이제 숏바디 모델들 그냥 에스컬레이터 6.2 모델로 봐서 이제 비교 선상들을 BMW X7이라든지 아니면 GLS를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세요. 근데 그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독일 차량들이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차량들도 6명이 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롱바디는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가 주는 좀 당당함이라든지 슈퍼디 모델도 그 당당함은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는 뭔가 좀 길면서 그쵸. 웅장하고 이런 포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이제 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에스컬레이터 이 모델은 ESV 모델을 무조건 경험하시고 이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명마 렌트. 명마 렌트로요, 대표님. 네. 이 차량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요. 구매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끝. 네, 끄시고 주행을 좀 하면 주행이요. 네, 아. 오늘 그냥 끝낼까요?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박스터는 뭔가 좀 배기음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좀 하셨는데 사실 이 차에 대해서는 굳이 네. 뭐 또 설명하시기가 좀 더 필요할까요? 없어요. 없죠. 네. 즐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아까 장점 중에서 뭐 하나 빼주셨다. 이거 되게 좋은 매력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어떤 거죠? 이제 네네. 지인들이나 이제 가족들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인데 네. 먼 곳에서 정말 큰 이 차가 저를 반겨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딱 했을 때 미국 차만의 또 이런 원격 시동. 원격 시동. 편집 없고요. 됐다. 예, 이런 네, 이런 거. 예, 원격 시동. 지금은 사실 저희 방금 전에 차 시동 끄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살짝 그런 거고. 근데 뭔가 딱 이렇게 네. 지인들이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어디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요거 딱 해주면 요게 또 하나의 멋이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예. 아까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 분명 시동 꺼져 있었는데 예. 저 데이라이트라고 좀 해야 될까요? 저 예.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던데. 인식을 하는 겁니다. 키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올 것 같으면 뒤에 라이트부터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가 한편으로 어떤 부분들은 좀 참 멍텅구리 같은데 한편으로 봐서는 다른 것들은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막 뒤에 가까이 가면 라이트 뒤에 네. 저 긴 젓가락 같은 쭉 길게 이렇게 있는 테일 라이트가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봐야죠 또. 예. 아까 못 봤는데 뒤에도 보면 되게 예쁩니다. 이제 요거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큼지막한 저 마크가 딱 불 들어오면 네. 뭔가 모르게 이 트렁크에 짐 가지러 갔다가 네.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로고가 뜨거든요. 네. 이것도 이거 있죠. 캐딜락 하면 불 들어오면서 이야. 트렁크 열리는 게 이게 진또다. 이게 진또백이다. 이건 잘 되나요, 이거? 예, 뭐 오류가 날 때도 있는데 뭐 한 번씩 또 그냥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마크 한 번 딱 누르면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끝.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